안녕하세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정책팀장 김길용입니다. 여전히 국가에서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담배는 정부의 전매 사업으로 관리했던 전매청 체제에서 공기업인 한국담배인삼공사까지 국가에서 국산 담배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담배 제조 독점권이 폐지되면서 한국담배인삼공사는 KTNG로 사명을 변경하고 소유권 및 경영권을 민간으로 이전하여 2002년부터 완전히 민영화되었습니다. 담배는 더 이상 국가에서 재정 수입원으로 관리하는 제품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규제하는 대상입니다. 국가가 담배를 규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 해 8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중 1년에 약 5만 8천 명 이상 담배로 인해 사망합니다. 매년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꼴로 매일 159명씩 담배로 인해 사망하는 셈입니다. 담배 관련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 담배로 인한 조기 사망 등을 고려하여 추산한 담배가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우리나라에서 연간 12조 1,913억 원에 이릅니다. 담배 사용은 대규모의 광범위한 건강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한 유행병이며 이를 만들어내고 확산시키는 것은 담배 회사입니다. 흡연자가 담배에 중독될 확률은 80에서 90%에 이를 만큼 담배 제품은 한 번 시작하면 스스로 사용을 중단하기 어렵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담배 사용 시 약 7,000종 이상의 독성 물질과 70종 이상의 발암 물질 등 유해 성분에 노출됩니다. 담배 회사는 담배 판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독을 강화시키고 담배 사용을 더욱 쉽게 만드는 새로운 담배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판매합니다. 담배 회사는 청소년을 포함한 더 많은 사람들의 담배 중독을 유인하기 위해서 담배 위험성을 축소하거나 부인하고 허위 또는 왜곡된 정보를 생산 및 확산시키는 마케팅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담배 제조 및 판매로 인한 피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담배 규제 정책에 개입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기 위한 이익단체 지원, 로비 활동 등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담배로 인한 건강 폐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는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2005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비준한 당사국이며 협약에 따라 표준화된 국가 단위의 담배규제 원칙을 이행하고 국민건강증진법과 금연종합대책,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등을 통해 담배 사용의 감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담배 제품의 담배 소비세와 건강증진 부담금 등을 부과하고 흡연자에게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간접 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정부와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담배 사용의 예방과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아울러 법률을 통해 담배 회사가 담배 제품의 성분을 국가에 제출하고 국가가 검사 및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담배 회사의 규제 위반 및 회피 사례와 불법적 마케팅 활동을 감시하는 중입니다. 특히 담배 회사에게는 담배 제품의 제조,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위험, 환경오염, 화재 발생, 생산성 손실 등 국민과 사회 환경 전반에 미치는 직간접적 폐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보건 분야 최초의 현재까지 유일한 국제협약으로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줄여서 FCTC라고 부릅니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은 2003년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192개 WHO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협약에 비준하였습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유엔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국가 183개 국가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90%가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업계의 담배제품 제조 및 판매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과 결과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성공적인 통제수단 및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 발효 이후 10년 동안 담배 과세, 간접 흡연 방지, 담배값 경고 그림 표시, 금연 캠페인,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 등의 주요 정책을 최고 수준으로 이행한 국가에서는 성인 흡연율이 7.3%, 담배 소비량은 1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무역을 통한 이익보다 담배 규제를 통한 공공보건이 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담배 소비를 감소시키고 담배의 폐해로부터 인구 집단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화된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 기본틀을 총 11장 38조로 이루어진 공통규범으로 제시하고 조항별 가이드라인 및 의정서를 통해 당사국들의 신속하고 포괄적인 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항으로는 담배업계의 정책 개입을 방지하는 제5조 3항 담배업계의 상업적 이익 및 기타 기득권에게서 공중보건 정책 보호,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제6조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하도록 하는 제8조 담배 연기 노출로부터 보호, 담배 회사가 담배 제품의 성분을 제출하고 국가가 검사하고 공개하는 제9조와 제10조 담배 제품의 성분 및 공개에 대한 규제, 담배 회사의 마케팅을 규제하기 위한 제11조 담배 제품의 포장 및 라벨 및 제13조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 흡연자에게 국가에서 금연 지원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14조 담배 의존 및 금연에 관한 수요 감소 조치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연종합대책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 국가 단위 담배 규제 정책은 담배 규제 기본 협약과 기본 이념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담배에게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담배 유해성 관리법 등의 법률 이행을 통해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의 완전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의 주요 조항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담배 규제 정책 이행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담배 규제 기본 협약 제6조에서는 담배 소비의 감소를 위해 담배 제품 소매 가격의 75% 이상을 담배 세금으로 부과하고 임금 및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담배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에 가까운 일반 담배 한 갑 소매 가격의 약 73.8%를 담배 제세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2015년 이후 추가적인 담배 제세 부담금의 인상 정책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간접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외 및 실내 공중이용시설 및 장소를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를 점차 늘려나가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제8조 이행 수준을 미흡하다고 평가합니다. 향후 담배규제 기본협약 제8조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사업장 실내 및 공동주택 전체 등을 완전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간접흡연 노출을 방지하기 어려운 실내외 흡연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정책 강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9조 및 제10조 담배 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25년 11월부터 담배 제품 성분에 관한 정보를 담배 회사가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유해 성분을 검사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11조 담배 제품 포장 및 라벨 규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담뱃값 면적의 50%의 경고 그림과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뱃값 건강경고의 면적을 더욱 확대하고 담배 제품 포장에 담배 브랜드 및 제조사명을 제외한 로고, 색상, 광고 문구 등 마케팅 요소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무광고 표준 담뱃값 정책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제11조 이행 강화를 위한 연구와 입법안 마련 등이 추진 중입니다. 제13조에서는 소매점 내 담배 제품 광고 및 진열, 담배회사 행사 후원 및 사회적 책임 활동 등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치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담배 소매점 안에서의 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며 담배회사의 후원 및 사회적 책임 활동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미디어 오락 매체물에서 늘어나는 담배 장면 노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과제입니다. 아울러 담배업계에게서 공중보건 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위반자들의 인식 제고를 통해 담배 규제 정책 전반에서 제5조 3항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 또한 제13조의 이행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행이 매우 미흡한 조항들에 대한 조치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제15조 담배 제품의 불법 거래 규제를 위한 담배 유통 추적제도 도입 등의 조치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담배 제품 불법 거래 근절 의정서의 비준을 약속한 만큼 제15조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18조 담배에게서 환경 및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또한 이행이 미흡한 조항으로 이행을 위한 정부기관의 노력과 사회적인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일반 담배 관련 사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담배 규제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담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 2022년 우리나라의 성인 전체 일반 담배 흡연율은 17.7%, 성인 남성 흡연율은 30%, 성인 여성 흡연율은 5.0%로 역대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의 흡연율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담배 관련의 흡연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소득 수준이 높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남성 일반 담배 흡연율은 OECD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의 담배 규제 정책 이익 수준과도 관련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강한 담배 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들의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일반 담배처럼 감소 추세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인의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감소 추세가 뚜렷하지 않거나 정체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별 비교를 위한 자료 해석에 제한이 있지만 성인의 관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의 경우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15세 이상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 또한 OECD 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담배 제품 사용률은 전 연령대에서 일반 담배 사용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정체 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 예방 및 감소를 위한 효과적이고 강화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간접 흡연으로 인한 폐해로 사망합니다. 담배 규제 기본 협약에서는 간접 흡연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실내 사업장 및 공공장소와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및 행정 규제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이나 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정관청이 직접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의 형태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간접 흡연 방지를 위한 규제가 흡연자의 흡연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건강에 대한 권리가 흡연할 권리보다 우선하며 금연구역 지정을 통한 간접 흡연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는 2003년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음에 따라 흡연 행위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유사한 판결을 통해 담배 제조 및 판매로 인하여 직접 흡연이 발생하는 이상 비흡연자들이 타인의 흡연 행위로부터 완벽히 차단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며 2024년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접 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금연구역 지정은 이와 같은 시설이 공중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 등과 같이 판결함으로써 간접 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흡연 과태료의 감면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로 적발된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값의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정책은 담배 제품 사용 위험 인식을 강화하고 담배 소비와 담배 제품의 매력도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담배값의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 그림을 표기함으로써 흡연으로 유발되는 건강위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흡연자의 흡연 감소 및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배값 건강경고 표시 제도는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전 세계 약 134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담배 규제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2016년 12월 23일부터 담배값 경고 그림 표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24개월마다 정기 고시로 건강경고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부터는 일반 담배에는 10종의 새로운 경고 그림 및 경고 문구가 표시되며 전자담배에는 2종의 경고 그림과 1종의 경고 문구가 표시됩니다. 담배규제 기본협약 제11조에서는 담배값 건강경고의 표기 면적이 최소 50% 이상 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광고 표준 담배값 표시 제도는 담배값 건강경고 표시 효과의 극대화 및 담배업계의 마케팅 전략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담배 제품의 포장을 표준화시키는 전략입니다. 모든 담배 제품의 포장 색상을 단일화하게 표시하고 포장지의 건강경고 메시지 및 담배 브랜드명을 제외한 특정 로고, 색상, 상표, 이미지 등 마케팅적 요소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입니다. 무광고 표준 담배값 표시 제도는 2012년 호주에서 최초 도입한 이후 현재 25개 국가에서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담배값 건강경고 면적 확대와 함께 무광고 표준 담배값 표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담배 가격은 왜 올려야 할까요? 담배세 인상은 담배 소비를 감소시키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입니다.
예컨대 담배세 인상을 통해 평균적으로 담배 가격이 10% 증가하는 경우 담배 소비는 4%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담배세 인상 정책은 재정 분배 효과와 저소득층 흡연자의 담배 소비 및 사용량 감소로 인한 건강 증진 및 소득 유지 효과 등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담배세 인상은 담배로 인한 질병 부담을 예방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감소시킵니다. 그렇다면 담배 가격은 얼마나 인상되어야 할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 담배 한갑 담배 가격 4,500원이 OECD 국가들의 평균 담배 가격인 9,869원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약 5,300원 이상의 가격 인상이 필요합니다. 담배 규제 정책 이행 수준과 강도가 높은 대표적인 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담배세를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2010년 이후 매년 담배세를 최소 10% 이상 인상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한화 기준 25갭이 일반 담배 한갑 가격은 약 33,000원입니다. 호주는 2013년 이후 매년 담배 소비세를 12.5% 인상한 결과 25갭이 한갑 기준으로 말보로 골드 제품이 약 44,000원, 가장 싼 담배 제품은 약 26,000원에 이릅니다. 이 밖에도 터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담배 소비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담배세는 일회성이 아닌 큰 폭의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이 이행되어야 하며 물가 및 임금 연동 등 담배의 실질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비가격 정책의 동반 강화가 필요하며 담배 제품 판촉 할인이나 낮게 판매와 같은 담배 회사의 담배 가격 마케팅 전략은 담배세 인상 정책 효과를 약화시키므로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전자담배의 경우 세계보건기구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지 않고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를 금연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제품에 과세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